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변인 시영대 국회의원입니다.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광역기초단체장 대상의 우수정책과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광역기초의원 대상의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당이 지향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를 더욱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 우수조례로 나누어서 심사를 했고요. 총 3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별로는 지방정부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17명, 지방의회 광역의원 97명, 기초의원 1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으로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고, 심사 기준은 지방정부 우수정책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의 성과, 기대 효과 및 향후의 향후성들을 평가하였고요. 지방의회는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광역단체장 당대표 1급 보상 3명, 기초단체장 당대표 1급 보상 16명, 2급 보상 16명, 그리고 광역의원 당대표 1급 보상 111명, 2급 보상 11명, 기초의원 당대표 1급 보상 22명, 2급 보상 21명, 총 10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금일 시상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서 시상식 인원을 최소화해 참여 인원을 11명으로 대폭 축소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했지만 이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우수 정책 및 조례 경진대 수상자로 뽑히신 동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한 이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홍영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연태영 최고위원님, 이춘희 시장님은 수상자 되죠?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건 32년 됐지만 본격 시행된 건 25년 됐거든요. 그 본격 시행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님의 단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단식을 하실 때 김원기 원내총무께서 김대중 총재께 만류를 하셨답니다. 만류를 하실 때 건강이 염려됩니다라든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지방까지 모두 친여화해서 정권교체가 어려워질 텐데 못하려고 그걸 하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도 했대요. 그에 대해서 김대중 총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가는 것이지 그것을 유불리로 따지는 것은 옳지가 않다. 지방자치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유능한 임명직 지자체장보다 무능하더라도 선출되신 지자체장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단식 투쟁의 결실로서 지방자치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혁신도시로 상징되는, 그리고 세종시로 상징되는 균형 발전이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돼서 지방의 자율권,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자율, 정책 지원 역량의 확충, 그리고 의원들의 선거 기간 중에 후원의 허용 같은 아주 혁명적인 자율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정부 때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씩 크게 발전해 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덕분인지 지방에 다녀보면 우리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님들이 아이디어가 훨씬 더 신선하고 생활에 밀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도 계시지만 여성 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고 특히 우리 민주당 쪽이 더 현저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천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우수정책 및 조례를 뽑아서 시상을 하자 하는 행사를 했는데 응모가 317건, 그 중에서 100명이 오늘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상자들은 과거에 대한 평가로서 상을 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활발해지고 대한민국 지방 발전에 더 기여하는 그런 미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정부 우수정책 또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열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큰 힘을 쏟아주신 우리 이낙연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당대표님께 우리 감사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표님께서도 광역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이해를 하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번 보셨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여러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난항을 겪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입법 성안되도록 하고 그 불씨를 끝까지 살려주신 분이 또 홍영표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끈질기게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신 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 이번에 풀뿌리 정치인에게는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영표 위원장님께도 감사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또 이번에 경진대회를 주관해 주셨는데 전하 위원장님은 누구도 이 심사라든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정책과 조례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스몰 베팅 스케일업 이번에 코로나 정부에서 확인됐듯이 지방에서 했던 많은 좋은 사례들이 전국화시켜서 국가 정책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에 이번 좋은 정책과 조례가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신 시정대회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세종시의 이춘희 시장님과 오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참 어렵게 통과를 시키고 우리는 새로운 그 도약의 개입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낙연 당대표님, 연태영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국회도 어느 국회보다 이번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를 경험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도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방정부 우수 정책과 또 의회 우수 조례들을 제가 몇 가지 보면서 정말 이런 사업과 조례들이 좀 전국으로 빨리 확산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풀뿌리 어떤 민주주의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 생생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 특히 좋은 정책과 조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말 이걸 확산시키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2단계를 반드시 실현해 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나 염태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분권 2단계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천정훈 지방정부위원장이 되고 나서 대개는 이제 그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소통의 다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기초단체 또 기초의회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9군데 정도 다녔는데 코로나로 중단하고 있지만 하여튼 줌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좀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당의 어떤 토대는 지방자치 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헌신하시는 오늘 그 수상자 여러분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법률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일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영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홍영표 위원장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했다고 그래서 늘 그 지방자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염태영 시장님 125만 수원시 이끄시는 일이 얼마나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텐데 당에 오셔서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지방정부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인데요. 두 가지 점에서 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화의 상징 도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름부터가 특별자치시입니다. 지방자치를 특별히 잘해라 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지방자치를 잘해야 되겠다, 모범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기 들어서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일상화시키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감동회 실현을 목표로 세워놓고 시정 참여를 일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민 참여는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었다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시도한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해서 의제 발굴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어보고 시가 이것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의 시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감동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정책 대안까지도 모색을 하고 그리고 토론해서 그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62차례 회의를 했고 이 토론에 348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라든지 가로수 관리, 과속 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한글 도시, 또 하천 친수 공간 활용 문제, 이런 10개 과제들을 전부 시민들이 발굴해냈고 이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모두 130개의 사업을 발굴해내서 확정 발표를 했고 시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성실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정책, 어떤 정책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정의 품질 제고 결과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상을 주셨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내년은 좀 더 확대해서 실행해 나가고 우리 이제 대의민주주의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점들을 시민들의 시정 참여 또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결함을 보정해 나간다면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당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김대중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총재님 단식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30년 만에 당직자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 또 이낙연 대표님과 우리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받은 거에 대해서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계곡 하천 정비로 상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전국에 있는 계곡과 하천은 국민이 주인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그 계곡과 하천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는 닭도리탕집 주인이나 또는 그 닭백숙집 주인들이 그 주인 행세를 해왔죠. 국민들은 거기서 내몰리고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취임과 함께 시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계곡 하천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것이고 그 과정에 무수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왜 이 일이 꼭 필요한지를 같이 공감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얻은 걸 가지고 그 계곡에 있는 그 수많은 상인들과 그 다음에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이 특별사업경찰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강압적으로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 타협, 그리고 설득,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드렸고 그 결과 남양주시에서 시작했던 계곡과 하천 정원화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 사회의 공공재인 자연이 국민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고. 그래서 멀리 가는 위험보다는 가까운 곳에 좋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계곡에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비치로 만들었습니다. 2개 내지 3개의 하천을
그 계곡의 조금 짜투리 땅들을 이용해서 그 계곡 비치, 숲속 비치를 만들어 드려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은 저는 그 지방 정부의 책임자의 최고 의무는 첫째가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그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쓰레기를 잘 치워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상을 받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기초의회에 있으면서 또 우수의원 조례 시상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원격 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그리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적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모두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했었는데요. 막상 이런 그 긴박한 시대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런 조례로 상을 받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욱 이 자리에서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그것은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대표님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오래 함께한 저로서는 단 한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과 서울은 몇 달 후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서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뜻깊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상 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당에서 제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그 정책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더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님 계시지만 저도 기자 생활을 17년 하다가 문화일보를 마지막으로 2017년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행성군 의회 지방정치에 발을 담갔는데요. 정말 오늘이 가장 여러 가지 상 많이 받았었는데 제일 뜻깊은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제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우리 이재수 춘천시장이 계시지만 상당히 저희 당이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조례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공모사업관리조례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바인데 여기 자치단체장님들 와 계신데 공모사업 앞에서 국비를 따옵니다. 그게 뭐 2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근데 예산 심의하다 보면 국비를 따왔으니까 무조건 매칭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따왔으니까 공모사업 따왔으니까 매칭해 주세니까 처음에 제가 이 조례 만들 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결국에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 조례까지 만들게 됐고 그래서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발전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강원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어요?